고요. 두 번째는 뭐 기법이 아니라 PER과 기업 수익의 상대적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내재가치죠. 내재가치. 내재가치인데 PER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요. 이런 거. 내재가치 측정할 때 PER을 가장 많이 보는데 PER이 다른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다. 코카콜라가 있고, 코카콜라는 사실상 고성장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면 알죠. 콜라 팔아도 갑자기 혁신적인 능력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꾸준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만약에 바디샵이 있다. 바디샵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디샵. 뭐, 길거리 가시면 뭐, 화장품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건강은 아니고 이런 일상생활용품, 화장품 비슷하게 파는 것들 있죠. 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코카콜라가 코카콜라가 PER이 30이에요. 코카콜라는 PER이 30이고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15%입니다. 자, 그리고 바디샵은 PER이 40이에요.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30%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PER이 30, 15% 그리고 PER이 40, 성장률 30%.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뭐 워렌 버핏이다 했을 경우에는 PER이 30이고 또 15%의 성장률을 보이는 코카콜라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성장주의자는 워렌 버핏은 가치평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성장주의자는 바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바디샵의 아까 전에 30% 성장성이 향후 몇 년간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기업을 믿고 기업을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ER이 높은 고성장 기업은 결국에는 PER이 낮은 저성장 기업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오봉팽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오봉팽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오봉팽이라는 것이 1992년 초에 주가가 2배가 뛰었습니다. 2배가 뛰어서 1992년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PER이 40배나 됐습니다. 자, 오봉팽은 우리나라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찾아보셔도 오봉팽 안 나와요. 예전에 미국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근데 9개월 후에는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9개월 후에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993년 순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PER이 20배로 낮아졌습니다. 자, 근데 매년 25%씩 성장하고 PER이 20인 주가가 있다면은 이것은 사야 합니다. 사실상 PER이 20이다라는 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PER이 적정 수준이라는 건 10 이하를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평가 가치주다. 근데 20이다 라는 거는 그래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식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쓸어 담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장 투자입니다. 성장 투자. 그래서 기업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PER이 높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PER이 40이었다가 다음 분기 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서 엄청나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PER이 갑자기 1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40에서 10이 되는 경우. 또 10이었다가 다음 분기 때 안 좋아져서 PER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최악의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PER이 갑자기 20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바닥에 가깝게 놓여진다라고 한다면은 PER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ER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PER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현재 상황 PER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기업이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독보적인 위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카콜라라던가 이런 부분은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이런 경우는 바로 투자에 봄직하다. PER이 아까 뭐 30 예를 들었는데 사실 30도 높잖아요. 근데 30이라도 투자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가능성 지닌 것들, 그런 것들 있죠. 자, 뭐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것들.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그런 점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8 최근에 발표를 했죠. 갤럭시 시리즈 뭐 중간중간에 안 좋은 악재도 터지죠. 배터리가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강력한 브랜드 갤럭시다 하면은 일단 믿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이다 믿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강력한 브랜드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PER이 약간 높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가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신세계다.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세계.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스타필드 하남도 그 어른들의 놀이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항상 신세계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어떨 때 다소 높아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수요가 있고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기 힘든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PER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그 업종, 산업, 백화점이 뭐 나중에 미래의 가치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도 백화점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미래 가치, 업종의 발전, 그리고 한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바로 PER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 당장의 수익성보다 현재 시장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만치 있는지, 이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